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시간 동안 민요의 토리에 대해서 그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각 토리의 대표적인 민요들을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리 하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어떤 지역의 음악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토리는 이 언어적인 특징, 그 다음에 문화적인 특징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 표준어 있죠. 오세요, 오십시오 하는 말 있죠. 그죠? 이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띄워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평안도,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십시오 하는 말을 오시라우요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냥 오시라우요가 아니라 오시라우요. 그렇죠. 오시라우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오시라우요. 예. 그 다음 경상도 지역에는 오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억양을 살려서 오이소 이렇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오이소. 예,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충청도 지방에는 어떻습니까? 오셔유, 와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억양을 좀 더 살리면은 오셔유, 와유, 와유 이렇게 뭐라 하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이제 굴곡들이 있죠. 그다음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오시랑께요. 억양을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랑께요, 오시랑께요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주도 쪽은 옵서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말은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죠? 자칫 들으면은 없어요라는 이런 뜻으로 아마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평안도, 황해도, 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시라우요 하면서 소리의 굴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상도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짧고 빠르게 끝나죠. 어디서? 하면서.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굉장히 느리고 오셔유 늘어지고 와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오시랑께요, 오시랑께요 하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아주 부드러워요. 제주도 지역은 섬마을이라서 그런지 섬지역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언어적인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서오세요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날래날래 오시라우요. 예, 날래날래 오시라우요. 이렇게 되겠죠. 경상도 지역은 파트 거이서, 파트 거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충청도는 어서 와유, 어서 오셔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훨씬 더 느리죠. 다음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따 싸게 오시란께요. 싸게 오시란께요. 예, 제주도는 혼자 없어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마다 이 언어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평안도, 황해도 이쪽 지역에는요, 이건 선생님의 생각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옛날부터 이 북쪽 지방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이 삶에 있어서 굴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힘든 것도 많았고 또 지형적으로도 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언어에서도 이런 굴곡들이 많아요. 오시라우요. 그렇죠. 그럼 경상도 지역은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뭐랄까 이 외세로부터의 어떤 침입들이 많았었어요. 최근까지도. 예를 들면은 실제로 신라시대 때 내분왕 때는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일본에서 말이죠. 심지어는 그 신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 그렇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와서 다 물리쳐줬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때때로 시식 때때로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늘 괴롭힘을 당하던 지역이 바로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려 말 때에는 이성계가 또 왜구들을 무찌르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의 그 가장 큰 거점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도 쪽은 어땠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딱 지켜주셔가지고 전라도는 굉장히 안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근대에 와서는 맞아요.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뒤에 모든 국토가 다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지만 경상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 경상도는 안전했겠네요?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말 순국하셨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경상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 지역의 말은 굉장히 빠르면서도 축약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그 아이니? 이렇게 하면 야가 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니? 야가 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구나. 가가 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은 굉장히 짧고 축약된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음 충청도 지역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외세로부터의 어떤 침입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지역은 굉장히 말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유 이렇게 늘게 되는 거죠. 다음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곡식도 많이 나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는 경상도에서는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전라도 지역에는 굉장히 곡창지대가 많아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의 이 민요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좀 약간 톤도 낮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이 느낌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오시람께요. 예. 자, 제주도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모든 지역의 민요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경상도 지역의 민요, 즉 메나리토리,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민요, 즉 육자배기 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나리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나리토리는 뭐냐면 첫째, 메나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나리라는 것은요, 옛날에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 그 들에서 하는 그 일들을 메나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주로 경상도 지역에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함경도 이쪽 지방에서는 주로 이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주로 밭농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들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들일들을 바로 메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메나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나리토리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메나리토리의 특징은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민요의 특징이 오음음계를 가지고 있는 민요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메나리토리는 미, 솔, 라, 도, 레 이런 음계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산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밭농사도 많이 하지만 또 사냥도 했겠죠. 근데 사냥할 때 토끼를 잡을 때 야, 토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토끼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주 강하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나리토리의 이 민요들은 조금 이 음이 높은 것들도 많으면서도 힘찬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나리토리 가운데 몇 곡을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줄 텐데요. 이 경상도 이쪽 메나리토리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는 칭칭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칭칭이 소리라는 것은 이 꽹가리를 울리는 그 의성어인데요. 또 다른 데서는 또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불리기도 해요. 쾌지나 칭칭나네 소리가 좀 약간 힘이 있죠. 칭칭이 칭칭나네 이런 게 이 꽹가리 소리를 풍물놀이 할 때 이 꽹가리 칭칭칭칭칭칭 하는 그걸 흉내낸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이 경상도 지역에 아주 악랄했던 일본 외장 가도청정을 의미하는 노래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냐면 가도청정이 막 나중에 도망가게 되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호 쾌재라, 가도청정이 이제 드디어 물러간다.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 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 경상도 지역에 이 서민들의 그런 애환들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메나리토리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함경도, 강원도 지역의 이 동부 쪽에 있는 이 지역의 민요를 이 메나리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 민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노래가 있는데 도움소라고 하는 노래예요. 6학년 이제 이 뒤에 가면은 또 도움소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도움소 도움소 에루아 도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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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아 도움소 도움소 소리가 나거들라 에루아 도움소. 예,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선생님이 불렀던 이 도움소라고 하는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을 해볼 텐데요. 이 감상할 때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이 메나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밭일을 할 때, 이 들에서 밭일을 할 때 부르는 민요를 메나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움소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밭일을 한다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김매는 이 뭐죠? 이 잡초 같은 거 뽑을 게 있지, 그죠? 이 그런 것, 이 흉내를 내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육자배기 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육자배기 토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자배기의 이 육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육자배기 토리의 이 음의 구성이 6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까 전에 메나리 토리를 할 때는 5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자배기는 미, 솔, 라, 시, 도, 레로 구성이 되어서 모두 6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쩌면
그 육자배기가 바로 그래서 육자배기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은요, 식임새가 아주 분명해요. 선이 굵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아주 풍부했어요. 풍부하다 보니까 소리도 아주 묵직하고 그 떨림 또한 아주 맑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육자배기 토리 하면 선생님이 늘 하던 것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있죠, 그죠? 자, 이 육자배기 토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민요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라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청도 일부 지역, 충청남도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육자배기 토리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의 민요들을 남도민요라고도 합니다. 아까 전에 메나리 토리는 동부민요라고 했죠, 그죠? 예, 육자배기 토리는 남도민요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육자배기 토리의 대표적인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잠깐만요. 하나, 우리 경상도 민요라고 되어 있는,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떡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떡노래는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도 민요가 맞지만은요, 이 노래의 어떤 특징들은 상당히 육자배기 토리의 성격을 지닌 노래가 바로 떡노래예요. 떡떡대기야 떡떡대기야 산중 사람은 칠갈의 떡 해변 사람은 갈팔의 떡. 이 떡노래가 경상도 민요이지만 육자배기 토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뭐 어느 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르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자배기 토리의 성격과 메나리 토리의 성격이 서로 섞여 있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육자배기 토리의 대표적인 노래를 선생님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아지 타령이라는 노래인데요. 떴네 떴어 무엇이 떴나. 좀 묵직하고 음이 좀 밑에가 호 이렇게 좀 낮으면서 아주 힘이 있죠, 그죠? 이 전라도 지역의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산아지 타령을 감상하면서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민요 메나리 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고요. 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즉 남도 민요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저쪽 위쪽에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심가 토리와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사투리를 이 서울 쪽에 사투리를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심가 토리와 경토리 그리고 제주 민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요의 토리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고 우리 민요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